오랜만에 이낙연 대표 사진이 나온 기사가 있었죠. 조선비주에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몸푸는 야당 잠룡들, 이낙연 광주행, 김경수 복당 신청. 야, 저 등 넓은 화면을 반틈을 잡아먹고 있는 저 등 넓고 얼굴 크신 분은 누군가요? 김부겸 총리님이시군요. 김부겸 총리님하고 이낙연 대표님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이네요. 참 등이 넓으시네요.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뭐 김동연, 김경수 할 것 없이 광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광주에 가서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엽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아마도 개헌과 연결되는 토론회인 것 같죠? 개헌과 관련된 토론회인 것 같은데 이런 토론회를 하러 광주에 간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총리 측 입장을 들어보면 본인이 먼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기조강연을 요청해서 수락한 것이고 개헌이 주요 내용이 될 것. 왜냐하면 그 토론의 주제가 개헌이니까. 초청 의뢰가 와서 응한 것이라고 말씀은 했지만 정치인의 발언은 말하는 것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초청이 와서 응한 것뿐인 건 아닐 거고 광주에서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초청 의뢰가 없어서 아무데도 안 돌아다니신 건 아닐 거예요. 초청 의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지금까지 계속 입국닷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이제는 말씀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 타이밍이 이 시기의 의미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연배는 조금 더 어립니다만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 말씀을 지금 해 주셔야 될 책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정치인들, 고참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광주에 가서 단순히 그 무슨 개헌 이야기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민주당 안에서 우리끼리 총구를 겨누지 말고 저 내란과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 저쪽으로 총뿌리를 돌려라라고 노골적으로 내전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의 내전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의 시대인식, 상황인식일 거고 그런 속 좁은 상황인식, 시대인식으로는 영원히 분열과 무한 대결의 정치만 될 겁니다. 자, 분열과 무한 대결의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트럼프 시대의 세계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뭔가 좀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한 대결의 정치를 극복하는 수순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참전하셔가지고 띄워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뭐 그런 의지를 밝히실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작년 어느 시점에 이미 본인은 이미 그 권력에 대한, 권력이라고 말할까요? 언제든지 권력욕이 셌겠습니까마는 본인이 직접 대통령을 하시겠다 그런 욕심은 내려놓은 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수십 년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 그 정치를 거의 끝내가는 이 시점에서 기여할 것들이 있으면 기여하겠다, 도와드리겠다, 뭐 이 정도의 심사 아니겠습니까?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충심을 믿습니다.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뭐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고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행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광주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나마나 광주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언론들이 어떤 기사를 쓸지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제 이낙연 대권 시동 건다 이런 말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겠다라고 이재명 측에서
또 이제 똥파리 이야기 나오고 수박 이야기 나오고 배신자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데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여야를 초월해서 바깥에 있는 분입니다. 그 위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초연하게 못하실 말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말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할 때 세게 듣기 바랍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예, 여기까지가 이야기였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과 경선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과 경선은 김경수가 하건 김부겸이 하건 그 누가 하건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과의 경선은 그냥 들러리 서는 역할일 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선 같이 할래? 너도 후보로 출마할래? 이런 거에 응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판짜기를 새로 하는 쪽에 더 힘을 들이는 게 맞을 겁니다. 원칙적인 비판, 깡패와 사기꾼의 시대를 청산하고 정치다운 정치의 시대로 가자. 이재명 청산, 이걸 정면에 내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 73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출마에 시동을 거는 것 같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출마할 수는 있는 거죠. 출마를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근데 이제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가가 중요하겠죠. 그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호영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저는 그 상상력의 폭을 좁혀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지지층 안으로 상상력의 폭을 좁히지 말고 국가적으로 생각해서 여야를 넘나드는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당 후보에게도 하는 말이고 야당 후보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여야를 넘나드는 상상력. 현재의 정치 구조, 현재의 여야 구조로는 싸움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를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다음 시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뛰어넘어서 여야의 갈등 정치, 무한 대결의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락하게 자기 지지층에 머물러 가지고 윤석열 충성, 이재명 충성에 머물러 가지고는 그 상상력만을 가지고는 이 대결의 정치를 끝낼 수 없습니다. 불행의 연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동훈이건 그게 김부겸이건 그게 김경수건 그게 김문수건 간에 여야의 무한 대결의 정치를 극복할 상상력을 제시해라.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못 내면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면 저는 희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정치도 이 전의 정치하고 똑같을 겁니다. 예. 조기 대선이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조기 대선이 안 열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3월, 4월까지 가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예전 박근혜 케이스를 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심판이 3월 12일 날 열렸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아니죠. 그 당시에 여당 측에서는 1월 달부터 경선을 했더라고요. 탄핵 심판은 3월 12일 날 결론이 나왔는데 2달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때도 다 준비해서 경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심판 결론은 4월에 나겠지만 3월에 나거나 4월에 나겠지만 지금부터 경선을 준비하고 그 다음 시스템을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야만 할 일입니다. 안 생기면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더 좋은 거고, 생기게 됐을 경우에 맨손으로 있다가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하는 건 매우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윽박 지른다고 해서 그게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데 어느 세월에 저걸 어떻게 이기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45대 45의 여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지율을
10%, 20%, 30%를 다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과 한 1, 2, 3%의 차이만 더 벌리면 그 다음은 밴드웨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은 저절로 벌어집니다. 자그마한 흠과 자그마한 균열 하나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벌어지는 걸로 만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0%, 30%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20%, 30% 떨어질 때까지 그 힘을 다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초기 몇 프로, 초기의 신호탄 그 부분만 정확하게 만들면 여론이 바뀝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데 저걸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균열을 낼 것인가, 그 균열점으로부터 어떻게 짜게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계획만 확실하다면 저는 존재하는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뀌는 건 순식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이 대선을 출마하실까요는 저는 그 부분은 이낙연 대표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출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저는 국민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낙연이 필요하니 꼭 해라 라고 국민이 명령한다면 하겠지만 국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본인이 굳이 머리를 디밀고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설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이 역사가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역사가, 시대가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막상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보다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님, 한덕수 총리님 뭐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아닌가요? 장점 명확하고요. 지금 세계 속에서의 경쟁을 하는데 외교 안보에도 능하고 국제관계에 능하고 경제전쟁, 트럼프와 경제전쟁을 할 때 위상과 각종 뭐 이런 것들에서 밀리지 않을 만한 캐파가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옆에 이준석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트럼프 옆에 임종석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트럼프 옆에 세워놓고 트럼프 옆에 이재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전쟁터죠. 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도자들하고 밀리지 않으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덕과 신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가 누굴까요? 몇 명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마하겠다고 막 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막상 트럼프 옆에 세워놓으면 도저히 눈 뜨고 보기 힘든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적어도 트럼프 옆에 세워놨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한테 아우라에서도 밀리지 않고 실력에서는 더더욱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리더는 국내에서 내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 속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더 빨리 정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